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은 마음가짐의 문제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성공한 인물로 생각하라. 조이스 브라. 아침엔 환한 미소, 점심엔 활기찬 열정, 저녁엔 편안한 마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항상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 부동산 대표님을 찾아서 방문하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드렸었는데, 오늘은 혹시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생소한 그런 직업, 변리사, 윤영근 대표 변리사님을 갖다가 오늘 제가 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감사 스마일이 간다!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 창업자, 사업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지식재산권 이야기에 대해서 윤영근 대표 변리사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해드릴 건데요. 윤영근 대표 변리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랑 안지는 한 7, 8년 전, 6, 7년 전부터 제가 알고 지냈었는데, 제가 구독자가 1만 명이 넘고, 또 제가 유튜브 사무실을 갖다 개소하게 되면 한번 좀 찾아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서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은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형님이라고 제가 이야기 코칭을 하는데 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스님들께 지식재산권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이제 직접 아이피즈 대표 변리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독립빌딩 5층에 있는 이곳으로 제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문득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친구, 그때는 라이브가 아니라 제 친구가 변호사일 때 서초동을 갔다 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서 강남 진출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쁘시겠지만 감스님들 혹시라도 저작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창업하시면서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다양하게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해서 질문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꼭 저랑 4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한강을 넘어서 이제 강남을 갖다가 진출하게 되는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광고를 갖다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4월 8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특히 저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좋은 올바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만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이제 이 방송을 갖다 진행할 거고요. 아마 토요일까지는 사무실에서 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월 14일 아침부터는 이제 지금 이곳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라는 원흥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이 가칭 감사 스마일 TV 유튜브 사무실에서 방송을 할 계획인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가져다 놓으면서 또 내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 놓고 싶었던 것들을 놓으면서 이렇게 사무실을 갖다 꾸미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감사 스마일이 꼭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협업 인플루언서로 해서 적극상을 갖다 수상을 했었던 거, 그 다음에 해피빈 기부를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해피빈 이벤트에서 마마무의 문별님의 또 친필 사인을 갖고 있는 저금통까지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 일단 인테리어 개념으로 해서 갖다 놨는데, 혹시라도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어제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물건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건을 이제 접수를 이제 끝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이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라떼 한 잔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두 잔을 또 저희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두 잔을 갖다 준비하셔가지고 저에게 주고 가시면서 오픈 축하드립니다 라는 그 이야기에 감사스마일이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아도 감스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로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뭐 물건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갖다가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런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립적으로 이제 방송을 전념하고 더 나가서 이제 감사스마일에게 물건이라든지 또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다 주셔도 되고, 또 저랑 같이 협업하셨던 뭐 킨텍스의 카카오 부동산이라든지 주택등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향동, 그 다음에 운정, 뭐 아니면 뭐 검단에 이렇게 저랑 협업하고 있는 부동산 대표님에게도 물건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또 중개에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제가 요즘에 문득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단지 자기가 가장 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주다가 물건이 안 팔리면 그제서야 저에게 이제 물건을 의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물건도 의뢰하시고 또 본인이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감사스마일에게 용기 내서 매수를 갖다가 어떠한 그리고 금액대는 그러면 제가 직접 고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말 제가 내 집을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이거는 제가 조금 본론에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좀 밀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고양시 아파트 총정리 무엇이 문제인가? 살기는 참 좋은데 고양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살기 좋다고.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가서 미치겠다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가 그랬죠. 창릉 3기 신도시가 3을 뜨게 되면 고양시가 평가가 달라질 거고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거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남을 갖다가 정차하지 못하고 있고 한강을 갖다가 건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지금이 고양시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올해 지금 고양시 아파트 분양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올해 분양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풍동에 있는 지주택의 일반 분양 100세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원당 더샵 포레나 600개밖에 안 됩니다. 한 400, 500개, 한 6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은평구까지 따진다고 하면 대주 1구역 한 400에서 500개 사이. 그것도 84가 없습니다. 원당 더샵 포레나도 84 타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의 6억에서 9억 사이는 오히려 지금 조기 대선이 일어나기 6월 3일 전에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제가 중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가감없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제가 중개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제가 유튜브 방송 하지 않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중개 매진하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제 예상대로 덕양구 거래량 1위가 원흥동일 스위트입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월 6일 전후로 해가지고 분양가 나오고 1월 말 그래서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특히 그 중에서도 원흥동일 스위트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2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거래가가 지금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실거래가가 지금 등기 안 돼 있는 걸로 따지게 되면 지금 20건이 19건이 넘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원흥동일 스위트가 창릉역이 개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 그 뒤를 이은 게 삼성 동일 스위트 2차고요. 그 다음에 원당의 이편한 세상,
또 3위, 그다음에 삼성역 현대해리언.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 저는 분명히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4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 아파트를 매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가 살기는 참 좋은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빠르면 내년 6월 전후로 해서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역이 2027년에 저는 분명히 개통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고양시 아파트 매수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드릴 얘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전문가들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는 다주택자 규제 풀고 주택가격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필요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 재검토라든지 세제를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서울 주택 공급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명쾌하게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네요.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비롯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지금 PF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3년간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3기 신도시 바로 지금이라도 여기 땅 해가지고 지어야 되고,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만 그나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막혀 있고,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또 조기 대선으로 해서 경기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도 지금 다 대선 출마표를 갖다가 지금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의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시장이 없는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또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 및 세제 완화가 병행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다주택자 이런 세제를 갖다 빨리 다주택자의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저는 심영석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3기 신도시 적기 공급 포함해가지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그리고 저는 임대차 입법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 지금 시장에 너무 지금 임대차 입법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고,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착한 임대인도 없고 착한 임차인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팽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차법 입법만큼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단기거래 활성화보다는 중장기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토제를 갖다가 풀었다가 다시 토제를 확대했는데, 지금 4월달은 뭐 약간 뭐 관망세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부동산 단톡방이라든지 제가 또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예전에 실거래 신고를 바로바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바로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또 부동산 대표님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수급 안정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내놓겠지만, 저는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왜 갑자기 지금 서울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강남이라든지 용산의 사람들이 지금 미치도록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까요?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원인들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늦지 않게 내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가자라는 지방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그 다음에 외국인들까지,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 월세입자까지 같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치도록 가격이 올라간다. 평당 2억이 또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앞으로 분양가는 5천만 원 이하도 지금 힘들어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로 새 정부에서 이 추진해야 할 과제,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대통령의 그런 공약을 보면서 정말 당을 떠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게 더 맞는 정책이 될 것인지를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뭐 대통령 돼가지고 또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갖다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공공공급 확대라든지 3기 신도시 추진 병행이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하남교산 A2 블록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빨리빨리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028년, 2027년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남교산 A2 블록 평면도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화폐 몰락 역사가 보내는 경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살고 있는 세상은 종이돈의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에 쥔 지폐, 뭐, 금도 은도 아니고, 그저 국가가 보증한다는 믿음이 얹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사는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둔비 자산과 분리된 화폐는 결국 가치가 증발한다고. 첫 번째로 있었던 경고가 로마의 데나리우스라는, 그런 은화입니다. 로마가 이제 네로 황제부터 전쟁과 재정난이 겹치면서 은의 순도가 점점 낮아졌고, 3세기에는 함량이 2%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로마 경제는 극도의 인플레이션에 빠졌고, 결국 금화인 솔리두스로 대체되기까지 로마 시민은 끝없는 경제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최초의 정유돈 실험을 송나라 때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지폐는 처음에 편리한 교환 수단이었지만 정부의 또 재정 악화로 발행이 급증했고,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쿠빌라이 칸이 은 기반의 새로운 지폐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무제한 발행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시 은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는 프랑스 혁명과 어시냐의 비극. 프랑스 혁명 정부는 교회 토지를 담보로 한 지폐 어시냐를 도입했는데, 초반의 인기는 곧 무제한 발행으로 이어졌고, 통제할 수 없는 또 인플레이션이 시작돼가지고, 결국 1796년에 지폐를 불태우는 의식을 치르고 다시 금속화폐로 돌아가야 됐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은 금과 분리된 마르크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냈고, 1923년에 빵 한 덩이가 2천억 마르크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짐바브웨 100조 달러의 허망함,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끝나지 않는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지금 점점 예전에 몇 년 전에 10,000원으로 이제 점심을 먹었다라고 하면 지금 10,000원으로 점심을 못 먹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화폐 몰락 역사를 갖다 보면서 내가 준비할 거는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 베네수엘라 100조 달러를 봤어요. 실제 공을 갖다 세다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지금 이런 것들도 국가의 신용화에 바닥을 쳤고, 사람들은 미국 달러와 암호 화폐로 지금 도망쳤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시스템도 마지막 시험대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종이 화폐에서 아마 디지털 화폐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지금의 2025년에서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화폐의 몰락,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가 능력이 있다, 아니면 많은 대출 여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짜 이 살기는 참 좋은데, 고양시. 저는 분명히 살기도 좋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날이 올 거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4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감자 스마일이 간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해가지고 윤영근 변리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